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을 맡은 김다영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 역시 1년 새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지역이 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구나 마포구 등 도심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이뤄지면서요. 이 전체 전세가 오름세를 좀 견인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연 이 전세가 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질지 좀 궁금해집니다. 선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도심 주택 전세가 그 흐름들을 투자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발빠르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부동산 투자인지 투자의 정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줄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려야겠죠. 골드에비뉴 인베스트의 한승현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슈와 투자처까지 쭉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023424-0711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 8289로 유료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빠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요.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투자의 정석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원장님, 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규제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방안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공 투자 전략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고요. 네. 지금 이제 그 11월 3일, 지금 생방송하는 이 시간 오늘이죠. 오늘 정부에서 그 추가 대책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단순히 오늘의 추가 그 대책안에 대해서 어떤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 그렇게 연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준비한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처음에 여신 심사 바로 강화, 즉 주택 대출 심사 강화가 올 그 작년 12월에 발표가 됐고 시행일은 올 2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 중에서는 제가 일부러 좀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자, 주택 구입을 위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그리고 주택가격 대비 대출 금액이 과다하거나 또는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과다한 경우, 그리고 대출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 이렇게 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존 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 기존 주택을 대출을 이용해서 결국 매입할 경우에 심사가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우리가 흔히 전세를 안고 매입을 하든지 대출을 안고 매입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 투자 메리트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기존 주택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 또한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원금 이자 동시 상환 상당히 부담되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죠. 올 6월이죠. 올 6월에 중도금 대출 보증 심사 강화가 나왔습니다. 즉 여기서 보여드리는 내용도 대표적인 사항만 제가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아파트 외에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질의 내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도 중도금 대출 심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밑에 부분 또 연속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잘 이렇게 간과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뭐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한테는 이제 보증 제한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재까지 굉장히 핫 이슈가 됐고 그 어떤 거래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러한 영향을 또 미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줄여보면 이 전 페이지에서 1번, 2번 얘기를 드렸고 기존 주택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약간 그 저하되지 않을까. 자, 세 번째죠. 일반 분양권, 아파트 오피스텔이 적용 대상입니다.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이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투자 메리트가 약간 좀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강남 재건축의 경우에는 오늘도 발표됐죠. 바로 대부분이 분양권, 전매 제한, 그다음에 1순위 당첨 제한, 즉 크게 보시면 오늘의 핫 이슈는 분양권은 실수요자만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떠냐,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즉 강남 재건축 뿐만 아니라 일반 그 서울시나 그 지역별로도 다 이번에 나왔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분양권은 실수요자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을 이제 유도하는 이제 정부의 대책안이 되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반 분양권은 제가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세미나라든지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권은 투자하시는 게 아니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대책이 제가 여태까지 얘기 쭉 드려왔던 부분하고 거의 일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 사항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첫 번째, 기존 주택, 즉 대출을 이용한 어떤 그 매수자나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예상이 되죠. 이런 기존 주택을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그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보류하시는 게 어떤가? 그다음에 두 번째, 신규 분양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신규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죠. 에 대한 중도금 조달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아파트, 신규 오피스텔 분양하는 것도 투자 메리트도 약간 저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강남 그리고 목동 이러한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에서 분양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거래가 좀 둔화될 것으로 좀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조합원이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조합원한테는 어떤 규제 사항이 없네, 제한 사항이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의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죠. 언제든지 한 번 더 어떤 그 가격에 대해서 고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투기 과열 지구로 그 지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조합원한테도 영향이 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괜찮은데요. 조합원한테는 규제 사항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그 전문가의 그 어떤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과 함께 부동산 규제에 따른 투자 전략들 함께 살펴보고요.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투자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투자처는요, 서대문구 북가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세한 매물 개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과 인접해 있고요. 총 5층 중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과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9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이 서대문구 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부터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가 일단 저 멀리 한강부터 쭉 들어오겠습니다. 여기 원래 한강 보이시죠? 예, 한강이 보이고 여기서 지금 월드컵 대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로 안으로 쭉 들어오면은 바로 여기 월드컵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으로 쭉 들어오면은 바로 여기가 상암 DMC역, 여기 지금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곳이 굉장히 핫 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지금 현재에도 경의선, 공항철도, 6호선 세 곳이 정차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광역철도 안까지 여기서 지금 정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4개가 정차를 할 예정인 거죠. 그다음에 이를 안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그 굉장히 중요한 자연 환경, 입지 환경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바로 불광천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불광천을 통해서 옆에 물론 도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으로 쭉 가게 되면 이제 은평구와 이제 또 맞닿게 됩니다. 여기가 그만큼 교통의 중심지에 해당이 되고요. 현재 이 물건, 신축 다세대의 물건은 바로 이곳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부권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바로 상암 DMC역과 지하철역이 한 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지금 증산역이라고 좀 보이시죠? 예, 증산역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증산역에서는 신축 다세대하고 도보로 무려 제 기준으로 한 2분 30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호선 증산역을 이용하는 거와 상암 DMC역 양옆을 다 이용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에 이 불광천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지리적인 그다음에 뭐 교통 입지, 자연환경 입지 여러모로 뭐 골고루 다 갖춘 그러한 장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입지 조건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안전한 투자처인지 투자 포인트를 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그 물건 투자 등급 분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자, 투자 금액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투자를 원하시는데 과연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해당이 되나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히 좀 정리를 하는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투자 금액별로 이 신축 다세대를 보시면 2억 원 이하 실투자가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적정한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3억에서 5억 원 이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억 원 이상 대상으로는 소액 투자기 때문에 이런 7억 원 이상의 고액 투자분들은 한 번 더 위로 점프할 수 있는 좀 고액의 투자 물건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제가 별을 하나 뺀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 목적별, 즉 수익률 위주의 물건이냐 아니면 시세 차익 위주의 물건이냐 봤을 때 해당되는 물건은 수익률이 가장 우선시 되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축 다세대의 기본 요건은 당연히 이제 그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암 DMC역과 그 증산역 두 곳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상암 DMC가 추후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서부권의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입지적인 요건을 여러 가지 갖춘 곳이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별 4개를 부여를 했고요. 투자 기간은 단기성이냐 중장기성이냐 봤을 때 중장기로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장기로 보유하시는 게 더 어떤 수익률이나 시세 차익에 있어서 더 큰 장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러한 등급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각 물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그 해당되는 그 신축 다세대 2층에서 제가 찍은 전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앞에 이게 좀 불광천입니다. 불광천에 브릿지까지 있고요. 위치상으로 굉장히 근거리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건물에서 바로 나가자마자 불광천에 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에 올라갈수록 이제 3층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4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계속 전경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는 맨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옥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좌측으로 상암 DMC 단지 보이시죠? 고층 빌딩들 보이고요. 우측으로는 북한산이 보입니다. 이렇게 뷰 자체가 신축 다세대가 서울에서 이런 뷰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 교통환경 여러 가지 입지가 상당히 좋다는 거를 이 전경 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자, 연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물건을 볼 때 사실은 근본은 그 토지에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토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죠. 공시지가가 지금 2011년부터 이제 준비는 제가 했지만 그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대략적으로 3.3평방미터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해도 해당되는 신축 다세대의 지분으로 했을 때 가치가 무려 5,6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근데 실거래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했을 경우 보통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공시지가 대비 2.5배에서 3배 정도 이제 잡는다는 가정하에서 대략적으로 토지 가치만 1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치액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의 이 신축 다세대가 그만큼 안정적인 종목, 안정적인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과 황금성 그리고 추후에 매매가의 프리미엄까지 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적인 분석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한번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분양 가격은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일 경우 한 2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실투자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일 경우는 중요하죠. 바로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출이 대략적으로 한 1억 1천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럴 경우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매물 개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있고요. 총 5층 중 3층입니다.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9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 자산 괜찮을까 중간 점검 원하시거나요.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424-07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은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매물 정보 만나보시죠.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3호선 수서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37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72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는 7억 5,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3억 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 분석부터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지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는 지금 이 보시는 데가 여기가 수서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수서역 우측으로 지금 수서 KTX 역사 지금 공사가 한참 중이죠. 이 앞에 보시면은 유일한 도로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 도로 따라서 바로 여기 붙어 있는 이곳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신축 상가가 있는 바로 강남 보금자리 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보시면 항아리 형태로 이렇게 움푹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남역이나 홍대나 이런 데처럼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축 상가가 절대 아니고요. 여기는 바로 거주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뉴타운 같은 곳은 보통 이제 10,000세대가 넘죠. 바로 그 안에는 거주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신축 상가들이 좀 이렇게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가 조금 이따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축 상가 부지가 굉장히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곳에 임차 수요가 많이 발생될 거라는 게 예상이 또 되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가 그만큼 신규 또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주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제 다음 지도에서도 나오겠지만 유일한 그 골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순환차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여기에서 거주하는 인구분들이 다른 상권을 이용하려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수서역까지 이곳에서 쭉 수서역까지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곳의 상권은 한번 상권이 형성이 되면은 서로 단골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이곳에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거주 인구를 바탕으로는 참 입지 조건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안전한 투자처인지 투자 포인트를 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물건, 투자 등급 분석을 좀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투자 금액별 이제 지금 2억 원 이하, 3억에서 5억 원 이하, 그다음에 7억 원 이상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당되는 물건은 2억 원 이하보다는 3에서 5억 원 아니면 7억 원 이상이 이제 실투자 금액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적정한 투자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신축 상가, 특히 강남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자 등급을 한번 부여를 해봤고요. 투자 목적별 수익률 위주냐 시세 차익 위주냐라고 봤을 때는 수익률과 시세 차익 동시에 같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당연히 신축 상가니까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분양자분한테 그 혜택의 고스란히 넘어가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상가가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발생될 여지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투자 기간별. 단기성이냐 중장기성이냐 봤을 때 중장기성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는 벌써 거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10,000세대 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신축 상가를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 단골 고객. 장기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임대 수익도 올라가고 시세 차익도 발생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중장기성으로 제가 이렇게 좀 부여를 하게 됐습니다. 연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 지도에서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골목상권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골목상권이라는 거는 이렇게 큰 신도시, 지금 10,000세대가량 되는 신도시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긴 한데요. 그림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우측에 아까 KT, 수서 KT 역사가 지금 공사 중이긴 하지만 이거와 별개로 또한 항아리 상권이라는 이 고정된, 이게 갖춰진 상권과 그 다음에 골목 상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은 세대들이 여기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0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거주 인구들이 멀리 벗어나질 못하고 이 안에서의 상권을 고스란히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간략적인 개요와 기타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1층과 2층에 지금 일부만 남아 있고 3, 4, 5층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만큼 핫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상가 같은 경우는 준공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준공 기간이 오래 남아 있으면 분양률이 낮아요. 물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 준공 시기가 지금 1월 달에 지금 예상이 돼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부터 벌써 분양률이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투자자분들도 그만큼 여기 상권에 대해서 좋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본격적으로 금액 분석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매매가는요 신축 분양상가입니다. 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가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예상 대출 금액은 이럴 경우 4억 2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실투자 금액은 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매물 개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3호선 수서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37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72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는 7억 5,4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3억 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의 정석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오늘 한승희 원장님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좀 좋은 투자처 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